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을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답을 드리려면 일단 부동산 공부는 어려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쉽고 재밌고 지속할 수 있어야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이렇게 잡고 부동산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어떤 걸 알고 가셔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부동산은 내가 아니라 대중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임장을 가시거나 부동산에 들어가시거나 그러면 기준이 없어서 흔들려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 소장님이 여기 부동산에 들어가면 이 아파트는 뭐 때문에 좋고, 이 아파트는 뭐 때문에 좋고, 저기는 뭐 때문에 좋고, 여기는 뭐 때문에 안 좋고, 다 부동산마다 소장님 말씀이 다 달라요. 제가 이번에 동탄 가서 느낀 게, 생활권별로 장단점이 다 다르고 아파트 단지마다도 다 다른데, 뭐 A 생활권에서는 B 생활권 욕하고, B 생활권에서는 A 생활권 욕하고, 또 B 생활권에서는 C 생활권 욕하고, 저긴 절대 가면 안 되고 쳐다보면 안 되는 지역이고,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기준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특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임장 가셨는데 부동산 소장님이 이런 막 아파트 좋다 그러고 여기 단지 이거 꼭 사야 된다 그러면은 아직도 흔들려요.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부동산을 내 관점이 아니라 대중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중의 시선으로 본다는 건 과연 뭘까? 키포인트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집을 고르는 거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결국에는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부동산에서의 수요는 결국에는 사람이 사는 거니까 누가 집을 살까에 대해서부터 먼저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누가 살까? 세분화시키되 가장 간단하게 세분화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제가 고민했고, 저는 3개로 나눴습니다. 3개. 첫 번째, 1인 가구랑 신혼부부, 즉 애가 없는 집입니다. 자, 그럼 이 가구들의 특징이 뭘까요? 큰 집이 굳이 일단 필요 없겠죠. 그럼 소형 평수에도 괜찮아. 소형 평수여도 괜찮고, 아직 애가 없기 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 살아도 괜찮아. 그러면 어디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빌라촌에 가거나, 혹은 아파트촌 있는 데서 오피스텔 단지가 괜찮은 게 있어서 오피스텔 있는 그 부동산에 들어가면 그 소장님들이 뭐라 그래요? 다 이 얘기하죠. 아, 요즘에 지금 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신혼부부는 많고, 그러니까 여기는 꾸준히 수요가 있고, 여기는 계속해서 오를 입지예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집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오피스텔도 괜찮고, 빌라도 괜찮고, 소형주택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까지 넘으면 좀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부동산을 살려는 수요자가 아이가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학교도 없고 약간 유흥가가 있을 확률도 높고, 그다음에 빌라촌이면 아파트촌보다는 당연히 인식이 안 좋고, 작으면은 애들을 키울 수가 없다기보단 어려운데, 과연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소형과 빌라와 오피스텔을 선호할까? 살고 싶어 할까? 여기까지만 가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은퇴 가구들, 애들을 이미 다 키워놨어. 그럼 애들을 다 키워놨으면 이미 뭐 대형에 살고 있었던 분들이 소형으로 올려는 움직임들도 많고, 그 다음에 꼭 굳이 학교가 없어도 돼요. 이 사람들은. 그쵸? 학교가 없어도 되고, 대신에 주변에 꼭 필요한 게 뭘까? 이 사람들한테는 은행, 병원, 약국, 특히 병원, 약국, 그 다음에 내가 공원, 산책할 수 있는 공원들, 그 다음에 쇼핑몰 같은 거나 백화점 같은 거 있으면 그런 데 자주 가시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학교가 무조건 옆에 있어야 되고, 애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건 학원가가 있는 건물들에 뭐 은행도 있고, 병원, 약국들이 있고, 1층에 프랜차이즈들이 있고, 이런 게 애가 키우기 좋은 상권인 거죠. 1인 가구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프랜차이즈들이 있고, 병원, 약국 이런 거 있으면 다 누구나 해당되게 좋은 것들. 이거를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 크게 3가지를 나눴을 때 이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집이 우리가 사야 될 집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내가 결혼을 안 했어요. 내가 결혼을 안 했고 나는 애를 낳을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오피스텔이 너무 좋아 보여. 오피스텔인데 아파텔이에요. 아파텔이고 재건축 뭐 앞으로 2, 30년 후에 될 건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난 내가 지금 여기 생활할 때 편리하면 괜찮아 라는 마인드로 이 집이 되게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부채질을 옆에서 부동산 소장님이 하는 거고, 그럴 때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과연 아이가 있는 집도 선호할까? 은퇴한 집도 선호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부동산은 내가 아니라 대중의 관점에서 보라 그랬고, 그 대중의 관점이라는 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 이런 가구들도 살 수 있고, 이런 가구들도 살 수 있고, 이런 가구들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선택하는 게 나중에 내가 매도할 때 잘 팔 수 있는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게 부동산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관점이 아니라 대중의 관점에서 보는 거를 꼭 명심하고 일단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 핵심이 바로 수요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는 또 조건이 엄청 많아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고. 그런데 여기서 또 요약해서 딱 두 개만 기억한다면 뭘 기억해야 되냐? 일자리와 생활 편입니다.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생활하기 편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두 가지 요소예요. 수요자들에게.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일자리라는 건 난 프리랜서야. 그냥 양평 이런 데 나가가지고 전원주택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생활이 맞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집들, 그 지역을 선택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대표적인 일자리들. 서울 수도권의 일자리 뭐 있죠? 이쪽에 여의도, 이쪽에 광화문, 이쪽에 강남, 이쪽에 판교. 이 대표되는 일자리들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것들. 그런 지역들이 비싸고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내 기준에서 생각하니까 이게 일자리가 나는 출퇴근 그쪽으로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할 수 있는 여기랑 가까운 게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생활 편이에요. 일자리 다음에 그럼 내가 살려면 내가 애가 있는 집이면 학교 뭐 학원가 이런 거 있으면 좋고, 아까 뭐 병원 약국 쇼핑몰 백화점 공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나는 뭐 되게 복작복작한 젊은 애들이 많이 오는 그런 술집은 싫지만 그냥 주변에 음식점들이 있어서 가족이랑 나가서 외식 같은 거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걸 수 있고. 그런 두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게 수요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